안녕하세요. 아이디 입시연구소 대표장 기영배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수시 지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 11일서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이고요. 각 대학들은 이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원서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첫눈서부터 이렇게 3일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고 중간서부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입시 일정에 대한 거는 각 대학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준비가 되시고 나면 마지막 여러분들 최종 점검을 하시고 수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대학별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히 준비가 필요로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교과하고 종합전형 지원 시의 유의사항이 하고요. 그리고 입시 결과를 보면서 특히나 상향 지원을 할 때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원해서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좀 특별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 잘 아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는, 즉 합격하실 수 있는 합격의 성공률을요 2배 이상 반드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자, 그러면 차려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타이틀은 뭐냐면은요, 입시 시리즈 7편 입시 결과를 활용한 백전백승 비법입니다. 자, 목차는요, 첫 번째 교과 전형 지원 시의 유의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시의 유의사항, 세 번째 제가 중요해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들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들은 여지껏 말씀드렸던 중요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중요하니까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수시 배치표에 대한 활용법입니다. 자, 같이 출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 전형시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자, 1번.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를 선택을 하라.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일단은 모집 인원이 적은 쪽보다는 많은 쪽이 합격 확률이 높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좋았었다? 추합률이 비례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런 식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추합률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이왕이면 되도록이면 모집 2개를 놓고서 내가 결정을 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를 선택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상향 지원 시에 우리가 경쟁률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 부분이 눈에 띄게 낮았거나 그리고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수험생들 어떤 지원 심리를 굉장히 자극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쟁률이 급격히 오를 수도 있으니까는 그 부분들은 예년에 대해서 모집 인원이랑 잘 판단을 해서 변화된 부분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적정, 안정 지원을 고민을 할 때에는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모집 인원이 적으면 합격선도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추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은 데에 비해서. 그 부분 주의하시라는 거. 두 번째, 각 대학에 전체적으로 있는 학과를 택하라. 자,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특수학과를 좀 희귀학과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나? 좀 많지 않은 학과를 지원한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경찰 행정학과 같은 경우들이요. 경찰 행정학과 같은 경우들은 지금 내가 전국에서 1등을 해도 쓸 수 있는 학교는 어디밖에 없어요? 동국대. 그리고 그 밑에 용인대, 그리고 그 밑에 가천대, 그리고 가천대 밑으로는 경찰 행정학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어떻게 돼요? 동국대 위로는 경찰 행정학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성적이 뭐 예를 들어 전국에서 1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1등권에 맞는 학교 레벨 수준이 중간중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손해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희귀학과를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추합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의하셔서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학과를, 각 대학에 많이 있는 학과를 택하라.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3번. 교과 전형은 일반적으로 모집이 많은 전형이지만
다른 전형보다 입시 결과가요, 예측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경쟁률은 또 상대적으로요, 다른 과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종합전형 논술에 비해서. 그래서 내신이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교과 전형은 일반적으로요, 중복 합격자하고요, 추계 합격자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자, 교과 전형은요, 합격, 불합격 예측 가능성이 높아서요, 과도하게 상향 지원을 하질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학교를 지원을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으로 합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전형에 비해 본인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유사한 전형에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중복 합격자가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최초 등록률도요, 다른 전형에 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미등록 충원으로 추가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가 안정권으로 쓰잖아요, 2개를.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요거보다 위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권으로 쓰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에요? 여기가 안정권으로 합격이 됐는데 그 위에 또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어디로 갈 거예요? 안정권으로 썼던 학교보다 위로 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학교를 포기하고 상위 학교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 전형이 위로 빠져버리면서, 그래서 최초 등록률이 많이 작아요. 최초 등록률이 작다는 부분들은 뭐예요? 추합률이 높아져지겠죠. 그래서 추가 합격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5번째. 자, 내신 성적을 얻기 힘든 자사고나 특목고에서는요, 이 전형으로 지원하는 수험생이 거의 없으며 일반고 전형에게 주로 많이 기회가 오고 있죠. 또 그리고 뭐 상위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고등학교에 맞는 또 전형들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6번. 교과 지원은요, 대부분 안정권으로 지원하는 경우이며 정시로는 어느 대학까지 합격선인지를 확인을 하라라고 해놨는데요. 자, 요 부분들은 내가 수시로 여기에서 여기 라인까지 쓸 것이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으로 안정권으로 한 2개 정도 쓸 거잖아요. 그럼 수시 라인이 여기서 여기까지 될 텐데 정시권으로 내가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정시권이 수시로 쓰는 학교보다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라면은 이 하향으로 쓰는 거는 누가 뭐래도 그냥 누가 봐도 붙을 수 있는 학교로 낮게 쓰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떨어져서 이 학교로 가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재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학교까지 올라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내가 정시로 보는 수준이 이렇게 높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높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시 전형을 위로 올렸을 수 있죠. 즉, 우리 소위 뭐 얘기하는 뭐라 그러죠? 수시 납치?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팁 중에 하나를 보시면 전체 6개 중에서 4개나 5개는 내가 확정을 짓고요. 나머지 한 개는 아래 걸로 쓸 건지 상향으로 쓸 건지는 9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럼 올해는 9월 6일 날 보고, 그리고 그 점수가 발표나기 중간에, 즉 9월 11일에서 9월 15일 사이에 원서 접수 기간이 있으니까 9월 6일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판단을 하시는데 수시 라인 5개를 확정을 지면은 정시로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수시 마지막 하향권을 빼고서 위로 쓰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안 나온다라면 위에 거를 빼고 밑에로다가 같이 쓰시는 게 수시로. 그래야 어느 정도 내가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9월 모의고사, 9월 6일 날 보는 모의고사를 잘 활용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요, 비교과 영역의 객관적인 평가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보는 부분들이 또 여러분의 생기부에서 활동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여러분들 친구들 생기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가장 여러분들한테 믿을 수 있는 분은 전에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학교의 진로 선생님이에요. 진로 선생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갖고 우리 학교의 과거에 이점수권 때 상향으로 어디를 학교를 갔는지를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 본인의 비교과에 대한 서류 부분들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끝난 다음에 보완하시는 게 정말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 그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생기부 법정 마감 기간이 8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고기 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서 선생님들께 잘 말씀을 드리면 추가로 넣는 거나 수정사항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분인, 그리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신 학교 진로 선생님께 본인의 비교과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과 성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들 별표 하나 주고 싶어요. 자, 교과 전형에 비해서 내신 반영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근데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이 내신은 중요한 평가 대상입니다. 자, 전에도 한번 제가 또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신에 대한 부분이랑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뭐 쉽게 말씀 뭐라고 그럴까요?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서류를 반영하는 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등등, 그죠? 그런 학교들 많이 있고, 그래서 교과에서도 생기부에 대한 부분들 많이 보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 같지 않고요, 지금은 내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전형에서도 내가 지금 뭐 옛날처럼 막 1.5등급, 2등급 이렇게 뛰어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점수 부분들이랑 또 내 생기부에 대한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다? 내신 점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 거 입시 시리즈 5편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종합전형이랑 교과전형의 내신 격차에 대한 평균 점수가 얼마나 격차가 벌어지는지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 거는요, 교과랑 종합에 대한 부분들의 평균 점수 차이가 0.55등급밖에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평균은요, 0.34등급, 그 다음에 지방권은요, 0.1등, 거의 차이가 나질 않았어요. 즉, 교과하고 종합에 대한 점수는요, 점점 이거 내신 점수에 대한 부분들은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라.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대학마다 유형이 조금씩 달라서 각 대학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미리 분석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학의 평가 요소하고 평가 항목을 꼼꼼하게 살핀다라면은요, 합격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이거 나 봐도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려면 생기부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계속 읽어봐서 이게 내한테 지금 어떤 부분 항목이 어떻게 점수를 줄 것인다는 부분들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분들만 생각을 한 다음에 학교의 평가 항목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유리한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단계별 평가를 하면서 1단계는 대부분들 서류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주어지므로 자신의 생활기록부에서요, 부족한 부분들이나 조금 내가 이렇게 좀 미흡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기억이 안 나는 단어에 대한 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느냐 하면 5번. 여기도 별표 하나 줄게요. 자, 면접고사 준비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별 고사들 있죠. 자, 여기서 면접에는 서류 기반 면접하고요, 제시분 기반 면접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요, 서류 기반 면접은 생활기록부에 서술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상되는 공통문항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요. 한 파트는 공통문항, 한 파트는 서류 기반 문항. 여기서 공통문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리고 현재에는 이걸로 인해서 어떤 활동을 했었으며, 그리고 미래에는 내가 이 학과에 오게 되면 어떤 공부를 주류로 할지 학업 계획과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면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진로 계획, 반드시 그 부분들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본인만의 장단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무슨 학교 생활에서
뭐 갈등 관리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다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본인만의 뭐 롤모델 그런 거에 대한 공통 문항들은 어디 가서든지 찾아보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인터넷에 많이 찾아봐서 거기에 대한 질문들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다? 서류 기반 문항인데요. 이때 서류 기반 문항은요. 여러분들 대학에서 보시면은 보통 그렇게 나와요. 뭐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기부 안에 있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용 기록해 준 거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폭 넓고 깊이 있게 준비를 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면 사정관들이 봤을 때요.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여기 생기부에 있는 이 단어가 별로 크게 의미 없는 단어라고 해도 사정관이 봤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정관님 시선으로 받아서 의미 있다라고 그거는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은 하나라도 빠짐없이 전부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는 데는 최소 한 단어당 그리고 한 문장당 최소 여러분들 선생님 생각에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분량 이상으로 내용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폭넓고 깊이 있는 내용들 그리고 내용이 여러분들 했던 서류 부분들을 그 학교에 수행했던 수행 파일들 있잖아요. 그 수행 파일 전부 다 다시 꼼꼼히 한번 보시면서 아 여기 안에서 깊이 있는 내용이 뭐지? 남들은 이런 내용이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뭐지라는 걸 꼼꼼히 찾아서 숙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10은 면접 기반. 자 제10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MMI 면접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의대 같은 경우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 다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방을 MMI 면접은 여러 개 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방 들어갈 때 제시문을 주면은 제시문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붙여놔요. 대부분데 그 종이를 보고서 그거를 보고서 한 2분이면 2분, 3분이면 3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쭉 읽고 내용 들어가서 거기에 답변을 해야죠. 자, 그런 제시문 면접에서도요. 제시된 지문을 토대로 답변을 해야 하며 그리고 각 대학에 따라 특정 유형을 갖기 때문에 목표 대학의 제시문 유형을 연습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MMI에서 뭐 이제 제시문 면접에서도 뭐 MMI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뭐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 다른 제시문 또 학업에 대한 제시문도 줘요. 근데 MMI 걸로 보면 MMI도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뉩니다. 대부분 이제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 쉽게 얘기해서 뭐라 그럴까요? 뭐 황당한 상황을 줘요. 황당한 상황을 줬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경우는 또 어떤 경우도 주느냐 하면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거를 고를지 그래서 딜레마 상황을 줍니다. 그 딜레마 상황. 근데 어떤 상황을 주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정말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정관들은요, 두 가지 상황이든 한 개 상황, 정답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정답은 뭐냐 하면 내가 사정관님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분들, 앞에 계신 분들을 그분들한테 내가 뭘 이해를 구하고 그분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독서량이라고 봐요. 그 독서량에 대한 내용, 중간중간 내용 계속 숙지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시면접 같은 경우는 제시면접 문제를 계속 보잖아요. 제시문에 있는 지문을 잘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점수 받기가 쉬워요. 자, 그 부분 기회 나면 또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시의 주의사항이었습니다. 3번. 배치표로 작년과 올해 입시 결과 비교시 숙지사항 1번 있고 2번 있는데 2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하는 거 A 대학이다, B 대학이다, C 대학은 뭘 근거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작년이나 재작년 아니면 그 전에 있는 입시 결과를 토대로 이 점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서 올해 입시 결과가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모집 인원이 바뀐다라든지 이러면 입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학생들은 이전 연도의 입시 결과를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게 되고 그래서 전형 방법이나 모집 인원 등이 변경 시 입시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시 결과 활용 시에는요,
비교하는 입시 결과 시점에 전형 방법과 현재의 전형 방법이 같은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집 인원의 규모, 그리고 대학별 고사의 실시 일자,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 여기에도 경쟁률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그것 등에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입시 결과를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이 전체적으로 각 대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의 입시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라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것도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의 입시에 대한 부분들은요, 되도록이면 좀 보수적으로 쓰시는 게 맞아요. 내가 뭐 재수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면 올해는 조금 좀 진보적으로 쓰셔도 좋은데, 올해는 반드시 그 보수적으로 쓰셔야 될 해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가 모집 인원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서울대, 연대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명 가까이 줄여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줄으니까 어떻게 돼요? 입결 무조건 올라가요. 자, 그럼 고려대인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무려 220명 가까이 줄여놨습니다. 교과 전형에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더 올라가요. 그래서 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쓰던 학생들 3개를 다 지원할 정도의 레벨급 학생이면 이 고려대를 내가 하향이나 안정권으로 쓰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쓰시면 낭패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고려는 또 모두 막아놨어요. 올해에는 복수 지원도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 쓰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럼 서영고가 이렇게 조금 답답한 형상이니까 그럼 그 밑에 서성한이죠. 서간하고 성균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최저로 완화를 시켜버렸어요. 성균관은 1등급 완화했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는 무려 3등급 3개예요. 서강하고 성균관대를 지원을 하는데 이 정도를 뭐 지원하는 내신급 학생들이 이 정도 최저 못 맞춘 학생들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만큼 학생이 지원을 하면 최저가 어려워서 여기 학생도 맞히고 여기 학생 몇 명 못 맞춰줘야 이 밑에 건 학생도 맞추는데 이만큼 지원을 하면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최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줄질 않습니다. 줄질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률이 그대로 올라가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양대인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역대로 교과 전형이 무지무지 셌어요. 특히나 저기 어딘가요? 인문 같은 경우에는 파이낸셜 경영 1등급 극초반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생명계열 거기는 조금 뭐 서영고보다 또 교과가 더 셌어요. 그 두 군데는요. 그래서 여기는 무지하게 셌고요. 그럼 그 밑에 이제 중경 외 신대 중앙이나 시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저가 고려대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뭐 중앙대 같은 경우는 2등급을 1등급으로다가 다 쳐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고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뭐 경희, 동국, 여기권인데 거기는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는 교과인데도 불구하고 니네 서류도 모를 거야. 그래서 서류 안 좋은 사람들은 교과에서 떨어져요. 서류 보는 학교들 많죠. 그 밑에 뭐 경희, 동국, 건국, 올해는 고려대, 또 성균관대, 그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교과에서도 서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 부분들에서 추합이 안 돌면 당연히 종합 쪽도 어떻게 돼요? 추합이 안 돌아요. 그러면 둘 다 아주 복잡한 양상이 되고요. 그러면 그 밑에 중위권, 하위권이라고 좀 하기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는데 약간 하위권 고등학교까지 큰 영향은 미치진 않더라도 서울의 중위권에 있는 대학교까지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반드시 끝내야 될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 지원할 때에는 반드시 보수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1개나 2개 정도는 보수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에요. 모집 인원이 늘면 어떻게 된다? 입시 결과는 대부분 내려갔어요. 그리고 최저가 완화가 되면 입시 결과는 올라가고요. 그리고 교과가 100에서 교과 70에 서류가 30등으로 변경되면 입시 결과가 내려갑니다. 요거는 교과로만 반영을 했는데 서류 좋은 애들이 또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럼 여기서 뽑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은요.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교과가 70 반영하고 그러면은 면접이 30을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교과가
뭐 예를 들어서 80을 반영을 하고 면접이 20을 반영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대부분 이쪽을 생각을 해요. 아, 면접 비중이 많이 늘었네. 반드시 이쪽도 생각을 하셔야죠. 교과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반영 비율이 10% 늘어났습니다. 교과에 대한 점수가 올라가니까 이 부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쪽 면접만 보지 마시라고 교과에 대한 비중에 대한 부분, 반영 비율을 좀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합격률을요, 2배에서 많으면 3배까지 합격률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 부분들만 잘 오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은요, 정말 나에 대한 합격률, 그리고 이런 거는 정말 못 들어봤네, 이런 내용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중요라고 해놨어요. 이거는요, 별 곱하기 5개 이 정도로 줄만한 내용이에요. 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치표를 이용한 작년과 올해의 비교시 숙지사항 2번 이렇게 돼 있고요. 입시 결과의 평균하고요, 50% 컷의 활용 방법. 자, 여러분들 각 대학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입결을 확인해 보시면은 50컷, 70컷, 85% 컷, 최저 컷 이런 것도 막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50% 컷은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할 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전체 중에서 50%권에 있는 합격선이니까 이 정도면은 뒤에 있는 학생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안정권이겠구나. 그리고 70% 컷은 적정권을 목적으로, 그리고 70% 이상인 경우에는 상향 지원을 목적으로 활용을 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결에 대한 평균 부분들이랑요, 50% 컷이랑 비슷한 경우, 이 부분들 할 때 여러분 단어 좀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입결 평균이랑 이 50% 컷을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틀린 값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에 대한 성공률을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절대 구입하시라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수시 배치표를 보면은요, 이런 거 50컷, 70컷, 80컷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평균 컷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는 이 부분들을 정말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만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2배, 3배 올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입결 평균이랑 50% 컷의 차이를 볼게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50% 컷은요, 전체의 10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을 때 거기에서 5등인 거고요. 그러면은 70% 컷이면 7등 컷, 80%면 8등 컷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평균 컷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전체 평균을 내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요, 마지막 여기까지가 전체 10명이에요. 전체 10명인데 이 10명 중에서 50% 컷이면 5번째 학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째. 5번째 50% 컷은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50% 컷은 2.0등급이 되고요. 평균은 뭔가요? 말 그대로 이걸 전부 다 나눠서 10명이니까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10으로 나눈 게 평균이야. 요 10으로 나눈 값이요. 그랬더니 2.04가 나오네요. 2.04. 평균하고 50% 건 정말 틀린 거구나.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경우는요, 평균 컷이랑 50% 컷이랑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죠? 자, 어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느냐 하면 0.04등급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0.04등급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면 이 지금 학생들의 분포 컷이죠, 대강 어느 정도 선이나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 2.0, 2.2, 2.0, 5번째 학제까지 2.0, 6번째 2.01, 2.01, 2.02, 2.12, 2.3 해서 전부 다 여기 구간에 모여있는 학생들이에요. 평균이나 50까지 전부 다 모여있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과 성적이요, 좋은 편이거나 평균이나 50%건 학생들이 전부 다 몰려서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내가 교과를 지원을 할 때 평균이나 50% 컷, 내가 뭐 한 2.35 정도 되면은 에이 뭐 50% 컷이 2.0이니까 지원을 해도 합격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얼마예요? 2.3등급입니다. 2.35였다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종합인 경우에는요, 비교과 성적보다 이 대학은 내신 경쟁률을 조금 더 많이 본다는 뜻입니다. 종합인 경우에 평균 컷이랑 50% 컷이 큰 차이를 나지 않는다라면 이 대학은 종합인 경우라면은 이 대학은 전체적으로 내신 점수가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거나 내신도 많이 조금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네, 그죠? 자, 그리고 교과 전형이라면 여기 다 몰려 있는 학생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 종합이라고 하더라도 내신 경쟁력이 있는 수험생들이 합격했을 경우이니까 이를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즉 내신의 경쟁력에 대한 보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에는 입결 평균이요 50% 컷하고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비슷한 경우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명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0명이고요. 그래서 이걸 10으로 나눈 게 평균 컷이 되는 거죠. 10으로 나눴더니 3.11이 됐고요. 그럼 50% 컷 볼까요? 50%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학생 50% 컷은 2.1 해서 2.1만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요, 앞에 거랑 비교를 했더니 앞에 거는 큰 점수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 0.04등급밖에 차이가 나질 않았는데 지금은 평균 컷과 50% 컷이요 무려 한 1.01등급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럼 1.01등급 정도 차이 나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생들의 분포도를 볼게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2.0, 2.0, 2.1 쭉 해서 3.5, 3.8, 4.8 뒤에는 무려 4.8등까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 분포도가 쫙 퍼져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이랑 50% 쭉 모여있는 상황이죠.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 컷이랑 50% 컷의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과나 종합에서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대다수이다. 즉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교과인 경우라면 성적의 분포도가 전체적으로 넓게 퍼져 있으니까 평균보다는 50이나 70% 컷을 활용해서 봐도 내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뭐 평균이 3.11이고 52 정도면은 3.8이나 4.0 되면 떨어지겠는데? 라고 생각해도 4등급 학생들도 많이 붙었습니다. 충분히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70이나 80% 컷을 활용을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이나 70컷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종합 경우였다. 종합 전형의 경우라면 일반고하고 특목 자사고 학생의 경향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일반고 학생일 거고요. 2등급 초반의 학생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되는 거예요? 특목 자사고일 학생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일반고 학생이 내가 어느 정도권 점수니까는 이거를 보고 잘 찾아서 지원을 하라.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으로 그래서 그 일반고하고 특목 자사고 학생이 구분이 되는 현상임을 감안을 하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50이나 70컷으로도요 합격생들의 분포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50이나 70컷이 많이 모여 있다라면은 거기 학생들이 다 분포도가 돼 있는 경우들이고요. 그리고 또 50이나 70컷이 점수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면은 점수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태도 크게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학과인 경우에는 앞쪽이나 혹은 뒤쪽 점수에 의해서 평균 점수가 왜곡이 심할 수 있으므로 한 50%나 70%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의 결론 부분들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뭘 확인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제 입결 나와 있는 그 데이터 거를 보시고요. 저희 것도 잘 나와 있는 저희 거 구입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거 같잖아요.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저희 것도 보면 그 부분들이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50% 컷, 평균 컷, 70% 컷, 최저 컷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입결의 평균 컷이나 50% 컷이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너무 뒤로다가 나와 있는 점수, 이런 경우라면은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다? 대부분들 여기 점수 컷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평균이나 50% 컷이 한 1등급 정도 이상 벌어져 있다라면은요, 이 경우는 내가 이거 이용해서 70이나 80%가 감안해서 지원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합격률을요,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반드시 올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참고하시고요. 절대로 실패해보지 않는 2023학년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켄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용기 있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입시 기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 높이 있는 학교, 절대 높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 밑에 있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신다면 실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